이전에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상승했던 코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헤데라 코인입니다. 사실 이 코인 시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코인이 한두 개인가 싶지만서도 사실 이때 당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혼자서 상승하는 이 헤데라 코인에 자연스럽게 잠시 이목이 쏠렸었죠. 근데 상승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거 정말 쉽게 지나칠 내용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가장 근본적인 상승 이유는 바로 사실 이것 때문이었죠. 신한은행에서 헤데라로 이 CBDC 플랫폼 테스트를 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나 혹은 다른 유튜브 채널 가셔도 리플 관련 영상 보시면은 어차피 나올 내용이 이 SEC 관련된 소송이나 그리고 CBDC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CBDC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떠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디지털 화폐예요. 돈. 아니, 디지털 화폐? 이거 그냥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국민은행 이런 데서 현금 예치해 둔 거랑 다를 바 없지 않냐? 맞아요. 그런 거예요. 큰 범주에서 보면은 사실 이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도 비슷한 거고요. 단지 이제 이 화폐라는 게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이 화폐라는 거를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간 것 뿐이죠. 사실 이 CBDC의 주된 사용처는 이 개개인이라기보다는요, 바로 국가 간 송금에서 정말 빛을 발하죠. 그래서 이 CBDC 최선두에 서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인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모두 채널 고정! 다들 이 해외로 송금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개인 간 송금할 때처럼 몇 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며칠이 걸려요. 근데 이 CBDC를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리플이 CBDC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리플이 송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멕시코와 그리고 미국 간의 국제 송금의 상당량을 이 리플로 대체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건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CBDC가 난리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자꾸 유튜브나 어쩌다 가끔 뉴스 기사가 나와요. 이게 우리 실생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CBDC가 가속화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다른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었죠. 이때 러시아의 이 외환 보유고에 있는 엄청난 자금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는 걸 보던 이 수많은 국가들은 자신이 보유하던 이 외환 보유고를 보면서 언젠가 이 일이 나에게도 닥쳐올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요. 너도 나도 CBDC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이 80%가 지금 CBDC를 추진 중에 있으면서 CBDC는 이제 새로운 금융혁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금융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리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CBDC, 즉 디지털 화폐 최선두에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나요?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등의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의외로 중국입니다. 근데 이 리플은요, 이미 중국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푸분은행을 통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 시범 모델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토큰화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동산 토큰화를 통하면요, 기존에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했었던 부동산 거래를 정말 간단하게 이 주식이나 코인 거래하듯이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의 선두에 있는 게 바로 리플인 거죠. 이번에 정말 또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바로 이 한국은행이 CBDC 시범 후보 지역으로 제주, 부산, 인천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 세부 내역을 보면요, 공공 수준에서의 결제와 CBDC를 통한 결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확보할 거라는 거죠. 이 CBDC 전자지갑 앱은 주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광객 등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라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사용될 테스트 모델이 어떤 건지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CBDC 플랫폼 사업의 최선두에 있고 각국의 예비 디지털 중앙화폐로 각광받고 있는 리플이 사용될 가능성, 이거 매우 큽니다. 자, 보세요. 리플이 이제 한국이 중앙화폐로 사용될 수가 있고 각 프랜차이즈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맥도날드, 버거킹, 그리고 KFC, 롯데리아 피자헛, 아니면 백종원 선생님의 그 유명한 백다방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에서도 리플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리플이 최초의 코인이라는 이 상징성만 가진 비트코인의 가격을 뛰어넘을 거라는 거, 이거 정말 시간 문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형님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비트코인 몇백 원에서 몇천 원 할 때 그때 보유했던 사람들 지금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지금도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리플의 가격이 이 비트코인만큼 올랐을 때 우리 보유자 형님 누님들 모두 계좌에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은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돈만 들고 있지 아무런 투자 원칙을 모른다면요, 이게 돈이 아니라 사실 사이버머니 혹은 휴지 조각이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님 누님들이 나중에 늘어난 자금을 바탕으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가듯이 공부를 하고 뭘 알아야지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